몸에 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내 몸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내 몸에 이렇게 일어나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내 몸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요새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간헐적 단식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하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간헐적 단식해도 살이 좀 잘 안 빠져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왜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지, 그럼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일주일 동안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했을 때 나는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더라 하면은 간헐적 단식을 그냥 계속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살도 거의 잘 안 빠지고 몸은 오히려 피곤하고 더 무겁기만 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도 왜 살이 잘 안 빠질까요? 자, 일단 간헐적 단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예전엔 12시간 정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16시간이 효과가 더 좋고 성장 호르몬까지 분비가 되게 된다고 하여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 음식물을 드시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몸에서 자가포식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에서 자가포식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몸에 있는 늙고 쓸데없는 세포를 분해해서 없애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각종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주 먹는 단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위로 빵 하고 치솟았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게 되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해지게 되면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간헐적 단식이 개선하기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요?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의 개념인데요. 이 간헐적 단식이 내 몸에 이렇게 일어나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내 몸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과 같은 건데요. 칼로 고기나 과일을 깎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칼을 잘못 써서 손이 벤다거나 칼을 떨어뜨려서 발등을 찍는다면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몸에 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내 몸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면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는 몸이 됐을까요?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있으면 몸에서는 쓸데없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줄이고 몸에서 필수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량만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칼로리량이 줄어들게 되면 몸에서는 더욱 비상상태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더 줄이게 되고, 그럼 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에너지량을 더 줄이게 되면 그보다 더 에너지량을 줄이게 되어서 밀당을 잘못하는 연인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서 쓰는 양과 들어오는 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둘 다 줄어들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살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숫자로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에너지량,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에너지량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게 100, 쓰는 게 100이면 그대로 체중은 유지가 잘 됩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량이 한 50 정도에 맞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선 이 50보다 더 낮은 양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40 정도로 식사량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대 100 있는 상태에서 먹는 양을 80으로 줄이게 되면 20만큼 살이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신진대사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50 상태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량을 40으로 줄이게 된다면 오히려 10만큼 빠지지 않고 몸에서는 쓰는 에너지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는 들어오는 에너지량을 더욱 줄이게 되고, 그렇다면 쓰는 에너지량은 더욱 줄어들게 돼서 결국에는 10대 10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먹는 식사량을 어떤 이유에서건 늘려버리면 이만큼 차이만큼 오히려 살이 찌는 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식사는 별로 안 하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식사량을 조금만 늘려도 살이 찌게 됩니다 하는 이런 몸으로 몸은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식사를 적게 먹고 쓰는 에너지량이 적어지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양소가 적어서 근손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처지기 때문에 어딜 가나 누울 자리를 찾거나 앉을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경우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손실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2주 정도 누워있기만 하면 근손실량이 2에서 3%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노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주 정도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 6% 이상의 근손실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근손실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적어지고 혈당 부하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으로 이행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내가 왜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몸은 더 처지고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는 일단 간헐적 단식을 그만두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고 술도 마음껏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잘 흡수하라는 말씀입니다. 몸에서 신진대사가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선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물질입니다. 아미노산이 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건 밀가루 없이 칼국수를 만들어 먹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미네랄과 비타민인데요.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크롬 등의 미네랄은 지방을 연소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ATP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D는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다행인 건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 특히 고기, 야채, 생선, 계란, 두부, 콩, 해조류, 견과류 등의 영양소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은 대부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와 D의 경우 대용량으로 얻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 비타민 D를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위해선 매일같이 연어 1.5kg이나 계란을 150개 정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C의 경우도 토마토를 100개 이상 먹어야 원하는 용량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D의 경우는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정도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규칙적으로 못하고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한 그룹, 세 번째 경우는 거의 운동을 잘 안 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질병의 예방 효과와 건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20년간의 연구 결과 당연히 가장 건강하고 질병 예방 효과가 있었던 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뿐만 아니라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을 한 그룹도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건강과 질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주말이라도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을 재미있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 운동이 없다면 걷기 운동을 하루에 5,000보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대사성 질환이 오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걷는 운동을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걸으실 수 있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부하가 가는 오르막을 걷는 운동이라던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등산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등산을 하실 때는 무릎과 관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타바타 운동이라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항상 부상에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하나 더 유의하셔야 하는 건, 운동 후에는 항상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를 보면 하루에 운행을 마치고 정비창으로 들어가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오일을 치고 청소를 하고 연료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날 사고가 없이 정상적인 운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했기 때문에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다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정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정한 시간 언제까지 꼭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간헐적 단식을 유지를 하시면서 영양 섭취를 평상시에 잘 하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몸을 재정비해서 정상적인 대사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다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내가 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음주처럼 간헐적 단식을 방해하게 하는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갱년기나 수술 후에 약물 복용처럼 간헐적 단식을 잘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선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